자, 오늘은 이제 그 지수는 뭐 여기 코스피 지수 차트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뭐 코스피 지수는 뭐 이제 박스권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냥 개인들은 그냥 지수는 박스권이다. 아, 재미없어.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방송 주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는 이제 시황과 이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이제 예고를 좀 해놨는데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코스피 선물 지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들은 파생을 잘 모르시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좀 부정적이래요. 네, 내가 올해 왜 이러고 살았을까? 뭐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좀 다운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연말에는 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라고 이 방송을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정한 거고 지금 지수가 아무튼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 내기 어렵다 이런 답답하실 겁니다. 또 이런 와중에 이제 뉴스도 안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무튼 해석을 잘 해드릴 테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무튼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 오늘 뭐 지수는 그냥 잘 끝났죠.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3, 그죠?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 뭐 큰 등락이 없죠, 그죠? 네. 이거는 뭐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거니까요, 그죠? 네. 자, 보시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 일단 뭐 지수는 지수 얘기 끝났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네. 뭐 크게 움직인 게 있어야지 뭐 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근데 할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 이걸 보세요. 오늘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는 게 지수를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수라기보다는 지수를 구성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네.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예, 프로폴리스님, 무부님, 김하루님 어서 오세요. 네. 푸딩님 아까 인사드렸죠?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돌뱅이님도 이효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자 지수를 보세요. 코스닥은 오늘은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이게 올해 그냥 이랬어요. 올해 1월 초, 지금 12월 말.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뭐 했냐면 그냥 이거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올해 1월달 시작이 여기였거든요. 지금 여기고. 그러니까 올해 사실상 올라간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1월 초가 여기에요. 12월 말이 지금 여기고. 크게 올라간 게 없는. 3천에서 그냥 3천 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끝난다면 그죠? 재미가 없었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이게 1월달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1월달에 시작이 여기였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올해 좀 상승했던 거 반납한 거죠.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코스피는 아무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차트를 좀 바꿀게요.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1월 초가 여기죠. 그리고 저점을 만들어 놨던 게 여기였었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1월달 1월 말 그다음에 뭐 3월 초에 만들어 놨던 저점 거기다 이제 선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올해 코스피 지수의 지지선이었던 거죠. 그냥 전저점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최대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거를 다 깬 거예요. 10월달에. 10월달에 여기 깼을 때 이유가 뭐였어요? 뭐 미국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그런 얘기 나와서 깨진 거잖아요, 그죠? 네. 깨집니다 여기서. 이때부터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거품을 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저점이 깨지니까 비관론자들은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드디어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조정이 시작됐다. 근데 이제 이건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보고 긍정론자들은 상승하다가 잠깐 누르고 즉 잠깐 쉬고 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관론자는 조정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금융론자는 상승 중 잠깐 쉬는 구간인데 여기서 세게 개인들 털어내는구나. 긍정론자는 개인들 털어내는구나. 비관론자들은 드디어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비관론자들 말처럼 이게 정말 올 게 왔다. 이제 그게 맞으면 일단 떨어뜨린 다음에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네.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으려면.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여기에서 전저점 깨기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깼다가 올렸다가 깼다가 올렸다가 깼다가 올렸다가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저도 10월 때부터 썼죠. 그죠? 전저점 깨기 놀이하는 거라고. 정말로 비관론자들 말처럼 이게 정말 깨지는 거였으면 올게 온 거였으면 나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안 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그래서 그냥 깼다가 올렸다 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급락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그런 것 때문에 급락했던 건데 인플레이션 맞고 금리 인상 한다잖아요. 그죠? 이미 얘기 나왔던 건데요. 끝났고 요거는 요소수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증시에 투매 나왔죠. 그죠? 대충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그죠? 그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에는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호들갑을 떨어서 전저점을 깼다가 올렸죠. 그죠? 사람들은 증시가 안 좋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안 이상하세요? 뉴스 보면은 주식 못 한다니까요. 지금 푸틴이 지금 저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우리 러시아를 우습게 봤어? 막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러시아랑 지금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죠. 그죠? 네. 전쟁은 그렇게 쉽게 안 나는데 진짜 뉴스를 보면은 주식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초대형 악재들이 많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깼다가 바로 올려요. 깼다가 바로 올리고 깼다가 바로 올려요. 즉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신에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관론자들이 여러분들은 증시가 빨리 안 올라온다고 답답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해는 해요. 수익 내려고 들어왔는데 수익은 안 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그냥 이유 여하 그런 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수익을 내야지 무조건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막 킹콩처럼 가슴을 막 두드리시면 여러분들 가슴에 피멍만 들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안 올라가지?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희한하네? 수많은 악재도 정말 더 이상 안 떨어지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보시면 비관론자들이 왜 난리를 쳤다고요? 전저점이 깨지니까 깰 때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다고.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잘 보시면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이 빨간색 라인을 깼다 3번 깼죠, 그죠? 근데 지금은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전저점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삼성전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전저점이 여기 78,000원이었는데 여기를 뚫었다. 삼성전자가 지금 선봉장이라고요. 이게 뚫어서 올린 거예요. 지수는 그냥 살짝 지지만 또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뚫고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아직 모르는데 뭐냐면 오늘 제가 회원들한테 낮에 그런 얘기를 3번 이상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9,900원이죠.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8,000원을 안 깨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이나 시각이 다르죠, 그죠? 저도 처음에는 그래 삼성전자 빨리 가라 8만 원, 9만 원 가야 된다고 막 이제 그랬겠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안 깨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 위에 머물러 있어야 삼성전자 저희만 보여준 거예요. 삼성전자도 수익이 꾸준하게 날 거고 지수가 버텨줘야 테마주도 편안하게 수익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8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안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차트 잘 보는 거 되게 많이 배우고 싶으시죠? 이게 뭐냐면 지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깼었죠. 근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깨는 바람에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누르면서 지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을 잘 안 깨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지수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죠. 근데 여기를 깨는 바람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반등 나왔지만 회복을 못하고 못했잖아요. 여기도 못 올라왔었죠. 여기서는 그러면 저항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수급이 좋아지면서 돌파했잖아요. 다시. 그럼 뭐예요? 다시 올라가다가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떨어졌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다시 지지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지지선이 잘 안 깨진다고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세요. 그 다음엔 잘 안 깨져요. 굉장히 단단해져요. 뭐에 비유를 들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뭐 한 번 처리했을 때는 뭐 그냥 그런데 뭐 두 번, 세 번 더 빠르면은 단단해지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비유가 지금 딱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없네요.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잘 안 깨진다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막 머리를 내민 거예요. 머리를 살짝 내밀면서 나 가도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증권사에서 막 여기서 막 리포트를 막 내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삼성전자 12만원 간다. 사라 그랬더니 개인들이 웃기고 있네.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이놈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안 살 거야. 나는 미국 주식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증권사에서 이 매수 맥점에서 추천하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개인들이 안 사더라고요. 희한해요 진짜. 평상시에 못 보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항선이었는데 이걸 뚫고 지지로 이제 쭉 가려고 이제 올라갔죠,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머리를 내밀긴 내밀었는데, 자 여기서 이걸 보세요. 뭘 보시냐면 001이라고 치면 여기 코드에 종목 코드 있죠? 여기 종목 코드가 6자리죠? 근데 지수는 001이라고 치면 돼요. 이건 대신증권 차트인데 여기다 001이라고 치면 지수가 나오고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201이라고 치면 코스닥 지수가 나와요. 근데 001이 코스피 지수죠? 근데 002라고 치면 바뀌죠, 그죠? 네. 대형 시가총액 대형주 차트가 나와요. 003이라고 치면 중형주가 나오겠죠. 자, 중형주로 바뀌죠, 그죠? 자, 004라고 치면 소형주. 그러면 갑자기 007은 뭘까 궁금하시죠? 007 종이목재. 그러니까 업종으로 넘어가요. 네. 013을 치면 전기전자, 009를 치면 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005 음식료, 섬유유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012가 화학인가? 기계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전저점을 깼다가 다시 지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자 대형주를 보세요. 대형주를 보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전저점이 어디예요? 미리 거놨는데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자 10월달에 깼죠. 팍 하고 그리고 깨고서 지금 뭐 했냐면
아직 못 올렸어요. 올라왔는데 돌파 못했고, 내려 여기 코너 여기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요소수. 네. 막 요소수 막 한 통에 8만 원씩 막 부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왔는데 오미크론 터지는 바람에 또 끌려 내려갔어요. 네. 올라와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또 가벼운 게 아니라고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돌파 못했어요. 그러면 중형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대형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고 일반 대형주들은 아직 삼성전자만큼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엔 어때요? 에이, 삼성전자가 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대형주 이 차트가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제 좀 괜찮은 건가 그래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네. 그러니까 계절로 따지면 뭐 지방마다 다르겠지만 3월에서 한 4월쯤은 돼야, 북부 지방은 4월, 그죠? 남부 지방은 3월쯤 되면은 이제 봄이 왔구나 느끼시죠, 그죠? 한 6월쯤 되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느끼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요 정도까지 오면은 요 정도가 3, 4월이에요. 근데 한 요 정도면 6월 달이거든요. 요 정도 돼야 사람들은 봄이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죠, 6월이면 여름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장마 시작되는 쪽인데 그제 와서야 봄이구나 그래요. 늦은 거죠. 미리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대형주를 보면, 시가총액 대형주를 보면 회복이 아직 덜 됐어요. 이게 한 이 정도 와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조금 이제 심리가 조금 괜찮아져요. 근데 이미 종목들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박앤세일 기간을 놓친 거죠. 네. 그제 와서야 이제 주식을 또 사볼까 그래요. 사지 않아요. 무서워서. 사볼까 생각을 해요. 세일 다 끝났는데. 근데 보시면 대형주가 아직 회복이 안 됐죠, 그죠? 네. 근데 이게 결국 올라올 겁니다.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래서 그 정기전자 업종 얘기 드린 거예요. 정기전자 업종 어제 어떻게 봤어요? 저는 얘기해 봤잖아요. 하락 추세였는데 위쪽으로 돌파했다고. 이게 더 힘들어요, 돌파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중형주를 보세요. 중형주 올해 최근에 저점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8월 달에 저점이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여기를 깬 거예요. 깼는데 잘 보시면 어때요? 역시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 여기 전저점이었잖아요. 근데 회복이 아직 안 됐어요. 그 밑에 붙어 있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개인들이 그때 가서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래요. 그리고 소형주 보죠. 똑같죠. 소형주 저점이 언제예요? 8월달 그리고 10월 초. 오미크론 때문에 여기를 깨트렸던 거죠. 근데 여기가 지역의 전저점인데 여기 회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대형주도 중형주도 소형주도 아직 회복이 덜 되어 있다는 거죠. 낙폭에 따른 반등이 충분하게 안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방향 돌려서 선봉장이 돼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에서 그죠? 네, 연구원들이 삼성전자 12만 원 가니까 빨리 사세요 그랬더니 개인들이 너나 사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실버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항상 누굴 보라고요? 개인들을 보라고요. 안 사잖아요. 네, 관심도 없어요. 삼성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대선주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대선주하고 삼성전자는 아무 상관없다고 배우셨죠? 상관이 커요. 항상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네. 이쪽에 회복이 덜 됐다고요.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하고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대형주를 잘 보시면 1월 초에 급등했다가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를 깨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뭐예요? 대형주는 별로 큰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중형주하고 중형주를 다시 보면 중형주는 올해 초에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는 8월달 저점이고 대형주하고 똑같이 저점을 이으면 여기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형주는 박스권에서 헤매다가 깨져가지고 다시 이러고 있는 거고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나름대로 급등했다가 눌린 거예요. 전저점을 깬 게 아니고. 소형주도 잘 보시라니까요. 조정이 온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비오는 자들 말 그만 좀 들으라고. 소형주는 저점이 여기가 아니고 실은 여기에요. 1월 초에 저점이 여기거든요. 똑같은 대형주랑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죠. 상승하다가 잠깐 쉬는 거예요. 왜요? 또 가려고. 근데 세상에 이게 여기 전저점 깨지면서 떨어지니까 비관론자들이 이제 그 거품 물고 입에 거품 물면서 막 드디어 올 게 왔다. 조정이 시작됐다. 그냥 난리를 지긴 거예요. 왼수들 진짜. 그런 얘기를 이제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이 미치고 팔짝 뛴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은 많이 들고 있는데 막 30% 이상씩 떨어지고 있고, 그죠? 어디 가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 좀 들었더니 뭐 조정이 시작됐대요. 지금 현금 들고 있어야 된대요. 비관론자들이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해되셨나요? 뭐냐면은 소형주 차트를 크게 보시면 그냥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됐죠. 대출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그냥 살짝 쉰 거예요. 아니 숨도 안 쉬고, 그죠? 이만큼 올라왔으면 다시 한번 쉬었다 가야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만약에 자가용을 끌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시는데 중간에 휴게소 한두 번 안 들리세요? 어지간하면 한두 번은 들리시지 않나요? 화장실 문제도 있겠지만, 그죠? 잠깐 좀 이렇게 좀 쉬셔야죠. 그 몇 시간 동안 그 가만히 가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운전하시면. 동감하시면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냥.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 빨리 찍어보세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유동성 장세였다니까요. 대규모로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 살리려고 전 세계에서 이제 돈을 막 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들이 이제 남아도니까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막 투자하면 죄인 취급했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더 몰렸잖아요. 그죠? 네.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가요. 왜냐하면 크게 한번 폭락이 오고 나서 위기다 그러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소나 다 가요. 돼지도 가고 다 가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한번 꺾잖아요. 꺾고서 갈 때는 이제 누가 가냐면 종목이 차별화돼서 가요. 종목 차별화, 즉 종목 장세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좋은 것만 가야지. 유동성을 지금 회수하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이 뭐예요? 유동성 축소, 그죠? 금리 인상이 뭔데요? 유동성 회수. 요즘 우리나라 대출 되게 안 해주죠. 서민을 되게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들 대출 막 지금 안 해주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수급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원래 그냥 이만큼이었는데 이때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는 좋은 종목들만 간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 번 나오고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정 온다고 이제 끝났다고 유동성을 회수하면 이 상승장은 끝났다. 종말을 맞이했다. 종말론자들이에요. 종말론자들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종교 쪽에도 보면 종말론자들 많죠. 정치 쪽에도 보면 많아요. 네. 극좌, 극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해요. 맨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죠? 뭐 돌려보고 막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막 그거 돌려본다니까요. 본인들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극좌, 극우. 네. 그 사람들이에요. 되게 위험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본인들은 자기가 그거라고 몰라요. 자기들이
그 굉장히 이제 지성적이라고 중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 얘기하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똑같다니까요. 비관론자들은 자기들이 비관론자인 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종말론을 외쳤던 거예요. 그냥 신 거라니까요. 왜 이랬냐고요?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맨날 뭐 망한다, 뭐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 중국이 뭐 헝다그룹 때문에 망한다, 그죠? 미국이 또 어쩌고저쩌고 망한다, 뭐 전쟁 난다, 그죠? 뭐 중동 불안하다, 뭐 아프가니스탄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안 빠져요. 살짝 그냥 누른 거죠. 그러니까 상승폭 반납, 그래야 나가니까요. 이거라니까요, 그냥.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보면 되게 쉬워요. 상승 한번 꺾은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올렸다가 꺾고 또 갔어요. 이게 뭐가 다른데요? 이때도 그랬어요. 전쟁 난다 그러고 이때도 이때는 뭐야, 사스. 이때 사스 터진 거잖아요. 이때도 중국 망한다 그랬어요. 미국 전쟁하고 있었고 이라크하고. 그때 뭐 편했겠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시끄러웠어요. 우리나라도 망한다 그랬고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처음에 바이오주로 띄웠고요. 똑같잖아요. 바이오주로 띄웠잖아요. 이 당시에 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때. 지금은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레파토리에 속아요. 여기에서 그때 개인들 다 털렸어요. 나중 마지막에 불꽃잔치 한 게 이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빼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량을 비교해보세요. 항상 고만고만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현 정권에서 부동산 하면은 죄인 취급을 하고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개인들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그죠? 네. 너무 과열됐었기 때문에 그 개인들 내보낸다고 지금 이제 이걸 한 거예요. 네. 이걸 정확하게 보시라고. 근데 이제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개인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냐? 당연히 안 좋죠. 거래를 보세요. 이건 코스닥이 아니에요. 코스피 쪽 소형주인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떠났고 주식에서 많이 떠나기도 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관론자들이 뭘 보면서 하냐면 뉴스를 보면서 상황 판단을 해요. 뉴스를 보면서 상황 판단을 한다고. 맨날 뉴스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외환위기 즉 IMF 이후로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경제 뉴스 있죠? 항상 안 좋게 나와요. 공감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찍어보세요. 어디 좋은 얘기 나온 적 있어요? 맨날 힘든다고 죽는다고 그랬지? 여태까지 그죠? 네, 우리나라 나름대로 성장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죠? 외환위기 이후로는 항상 안 좋게만 나옵니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고 차트 보니까 전저점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 여기서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이 인버스, 곧버스 있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하락할 때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미칠 겁니다. 제가 이 차트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버스하고 곧버스를 사는 사람들은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 차트를 어떻게 보냐면, 자, 이게 전조점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를 깼잖아요. 깼는데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못 올라오게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막 조장해요. 말세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종교하고 이 주식 비관론자들 하는 거 거의 똑같아요. 그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다면서요. 종말이 온다고, 이제 끝났다고. 자, 우리 이제 극락 천국 뭐 그런데 가려면 갖고 있는 집 다 팔아서
이제 망할 거니까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오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뺐잖아요, 이렇게. 그죠? 실제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남은 건 폭락밖에 없다. 그러니 현금 들고 있자. 그래야지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죠. 네. 대놓고 그러잖아요. 미친 것들이라고. 욕심할게요. 네. 대놓고 그래요. 미친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보고요? 뉴스 보고, 네. 차트 보고, 여기 회복 안 하니까 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뭐 보여드려요? 세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삼성전자 올라왔다. 계속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삼성전자 타령하는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세요. 네. 벌써 또 40분이 넘었네요. 네. 자꾸 삼성전자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자꾸 이거 하나만 자꾸 얘기하죠. 그죠? 네. 삼성전자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도 올라오고 그 차트가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만 쭉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그죠?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회복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매집한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바퀴를 딱 도시는 거죠. 아, 되게 힘들었는데 참으니까 진짜 수익 나네. 저기서 내가 손절하라고 버텼더니 이게 회복이 되네.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더니 진짜 되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게 서점 가가지고 책 100권 사가지고 읽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샀다 팔았다 잘하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배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받쳐진 상태에서 기술을 배우면 더 좋은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술을 배워서 뭐 합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시황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선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거 시가총액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 코스피 지수인데 개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박스권이다. 그렇죠? 아우, 재미없어. 재미없겠죠. 박스권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매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거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요즘에 유튜브 쪽에 그 시청하는 인원이 많이 줄은 거 아세요?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대선주 얘기를 좀 덜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항상 겪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회원수는 정회원수는 크게 줄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쪽에 이렇게 시청하는 인원 보면은 여기 폭락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 여기 있죠.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많이 줄었어요. 무슨 밤마다 저기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 저녁 방송 이야기 확 줄거든요. 그 정도로 줄어요. 왜 그러겠어요? 재미없다 이거예요. 뭐 가겠냐?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세력은요 항상 그럴 때 올리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비관론자들 얘기 좀 그만 들으세요. 비관론자들은 뭐라고요? 똑같은 차트인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안 오거든요. 더 이상 폭락 안 오고 옆으로 도니까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시작됐다. 그냥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박스권 장세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스권 장세 아닙니다. 지수만 보면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겠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한 10분 남았죠? 삼성전자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나 대선주 하고 있다. 자, 1번 찍어보세요. 네. 대선주 한 개라도 들고 있다. 1번 찍어보세요. 있으시죠?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별로 안 찍으시는데요. 네. 또 이제 그러면 안 할게요라고 하면 협박하면 또 찍으실 거죠, 이제 또. 그죠? 네. 대선주를 보면 요즘에 아까 똑같아요.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뭐냐면
요즘에 악재 되게 많죠.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뉴스 보면은 진짜 정치판 진짜 그죠? 네. 정말 정말 그래요. 네. 그죠? 이준석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더니 말을 더 많이 해요. 네. 입 좀 꼬맸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네. 입 좀 꼬맸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방송 막 출연하면서 당 대표인지 정치 패널인지 하여튼 막 헷갈릴 정도로 막 돌아다니는 말을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란을 더 일으켜요. 네. 설마 했는데 또 그러고 있어요. 네. 오죽하면 입 좀 꼬맸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 씨 쪽도 지금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죠, 그죠?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정치 편향적으로 듣지 마시고. 윤석열 씨 쪽에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죠. 말실수도 또 했고, 그죠? 네.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죠? 네. 그 윤석열 씨 그러니까 보수 쪽 지지하신 분들이 보고 있으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죠? 막 내란 일어나고 내분 일어나고 그죠? 말실수하고 막. 네. 근데 이제 또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보면 속이 막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자꾸 나오죠. 그쪽도 말실수 많이 하고 뭐 사과하면 뭐예요?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거 터지고 네. 핵폭탄급 막 이슈들이 이렇게 터지는데 그죠? 네. 근데 그거 못 느끼세요? 근데 종목들 안 떨어지는 거 아세요? 솔직히 아들이 도박했다고요? 그 정도면은 핵폭탄이에요. 대장동 그 사건 계속 나오죠. 네. 핵폭탄이에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핵폭탄이죠. 네. 윤석열 씨 말실수 부의 문제 그건 핵폭탄이에요. 네. 이준석 씨가 그런 거요? 그건 핵폭탄 한 5개쯤 되지 않을까요? 네. 시끄러 죽겠어요 진짜. 그쵸? 근데 그 수많은 더럽고 어려운 악재들이 계속 터지는데 종목들 안 빠지는 거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이거? 그런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꺼낸 건데 자 보세요. 잠깐만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세요. 잠깐 뭐가 깜빡거린 것 같은데요?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유튜브 쪽도 좀 찍어주시고요. 예. 자, 오늘 그 윤석열 씨 테마주는 별 올라갈 거나 떨어진 게 없고 이재명 씨께 좀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릴 건데 오늘 그 이재명 씨께 올라간 이유는 윤석열 씨 대비 지지율 이제 이재명 씨 쪽에 좀 잘 나오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지지율 조사 발표한 게 있는데 이재명 씨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MBS인가 거기서 한 건데 방송국 아닙니다. 네. 처음에 방송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거 보면 항상 이재명 씨가 여기 높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 좀 더 높게 나왔다 이거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적용된 거고 이거하고 이제 이낙연 씨가 이제 만나갖고 좀 얘기 좀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씨 장모가 오늘 실형 선고 받았죠. 뉴스 보셨어요? 실형 선고 받았어요. 뭐 이런 뉴스예요. 이 집안도 참 시끄럽죠, 그죠? 네. 장고 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뭐 구속은 안 됐고요. 1년을 이제 선고 받은 거예요. 구형된 게 아니라 선고. 확정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애니농일이 윤석열 씨 테마주 그 원주 아닙니까, 그죠? 네. 안 빠지잖아요. 오늘 2% 하락했는데요. 잘 보세요. 장모가 구속이 처음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이 언제일까요? 7월 초란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입니다. 윤석열 씨 장모가 구속될까봐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손절을 하기 시작한 게 여기고요. 7월 2일이 대충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뭐 엑스파일, 뭐 공수처 수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빠졌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저 1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때부터 주가가
그때 윤석열 대선주가 30% 50% 넘게 빠졌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예. 근데 지금은요 안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왜 안 올라가냐라고 킹콩처럼 가슴을 퍽퍽 때리지 마시고, 그죠? 네. 안 떨어지네?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죠.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돼요. 남들은 왜 안 가는 거야? 막 이러고 있지만, 왜 안 떨어져? 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네? 이제 안 떨어지네? 혹시 이거 바닥 아니야? 그쵸? 네. 안 떨어져요. 기사 검색해보세요. 네. 7월 2일날 구속됐어요. 그때부터 대선주들이 다 내리 박았다니까요. 그때 NX 있죠? NX나 뭐 우리 윤석열 테마주들 다 NX 보시겠습니다. NX가 리모델링 관련주 아닌가요? 고점이 여기죠. 날짜 써져 있잖아요. 7월 1일이라고.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요. 그죠? 네. 고점이었어요. 구소. 네. 고점 3,770원. 네. 쭉 하락해서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얼마냐면 한 2,300원, 2,200원, 2,300원. 네. 얼마 떨어진 거예요? 대충 1,500원 떨어졌으니까 네. 40% 넘게 떨어진 거죠. 그렇죠? 폭락한 거예요. 박살났었다고요. 지금은요. 거꾸로 올라오는데요, 오늘. 이거는 눌림목이에요. 완성은 안 됐는데 이제 세력이 완성을 시키면 이제 날아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완성 안 시키고 이제 부도 처리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눌림목이 뭐냐면 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다 만들고 이제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 받고 이제 대목이 끝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가는 거고, 만들다가 세력이 이제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중단했다. 그럼 뭐예요? 부도죠. 그러면 이제 길 가다 보면 왜 건물 짓다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이제 NX는 조심하셔야 돼요. 집을 뭐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완공을 할지 아니면 이제 부도가 날지는 좀 더 봐야 돼요. 네. 아무튼 열심히 만들고는 있네요, 그죠? 네. 이때부터 빠졌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장모 또 그 얘기 나왔는데 심지어 투매도 안 나오더라고요. 개인들이 투매도 별로 안 해요. 옛날 같았어 봐요. 막 그냥 오늘 뭐 애니농률 뭐 저런 거 막 그냥 윤석열 씨 관련된 테마주들 한 마이너스 한 7% 10%씩은 빠졌을걸요. 지금은 오늘은 뭐 거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던질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언제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냐면, 자, 동신건설을 볼게요. 동신건설이 이제 여기서 한번 쭉 떨어졌었어요. 네, 떨어졌다가 9월 초에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세력이 좀 해보려고 이제 올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추석 일주일 전에, 원래 추석 전에 그랬잖아요. 추석 전에 만들어 놓고 올린다고. 이게 이제 여기서 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 테마주들이 대부분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쏠려고. 추석 때 되면 이제 뭐 좋은 조사들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화천대유 대장동이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셨잖아요. 55,000원 정도에서 2만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사실상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요만큼 빠진 게 마이너스 대충 50% 대충,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또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아들 도박 문제. 사실 그거 핵폭탄이거든요.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더 이상 안 빠져요. 심지어 눌림목에 나와요. 눌림목에 나와요. 어제 또 한 번 돌아가셨죠? 이거 핵폭탄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히려 양봉 나와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개인들 나중에 상식이 어긋나는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앞에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반영이 돼서 이만큼 빠졌죠.
지금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양쪽 다 안 빠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과 상식 있죠? 사람이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으면 한마디로 무식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주식할 때는요, 차라리 무식한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여자분이, 이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머릿속에 지식과 상식이 많으면 해로워요. 왜냐면 그 지식과 상식이 나를 속이거든요. 세력이 그걸 가지고 나를 속인다니까요. 모르면 지식과 상식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속질 않아요. 왜냐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공감간다 10번 찍어주세요. 자, 이제 맞춰야죠. 이제 이해되세요? 오늘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속이다 그냥 가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식과 상식이 이제 있으면 잘 속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게 뭐냐면 대선주 할 때 지식과 상식이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지식과 상식이 뭐냐면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 앞에서 네거티브 해가지고 공수처 수사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윤석열 테마주 급락했잖아. 이재명 테마주 앞에서 화천대유 얘기 나올 때마다 급락했잖아. 이제 이게 지식이죠. 그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 상식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게 뭔지 아세요? IQ?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깡? 한번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승부수? 아니에요.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경험이에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라도 노인은 경험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어르신들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노인을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네. 주식시장에서 누가 제일 고수인 줄 아세요? 경험 많은 사람. 근데 잘난 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문가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는 빼고, 주변에 보면 주식을 되게 잘하는데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수예요. 네. 저 이게 직업이니까 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하수일수록 시끄럽습니다. 네.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라고. 네. 하수예요. 자, 아무튼 동신건설이 이제 보시면 그 수많은 더러운 이슈들이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 윤석열 씨 쪽도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로. 대선주 하는데, 대선주 진짜 10년 넘게, 15년, 20년 가까이 했지만 이렇게 진짜 막판에, 그죠? 이렇게 힘들게 보긴 처음이에요, 진짜. 제가 오죽하면 전문가 입에서 더러워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 볼 때마다 아주 괴로워 죽겠습니다, 진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죠? 마무리를 잘 줘야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재명 씨 그 지능형 전력망, 그죠? 그 정책주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옛날 같았어 봐요, 그냥 확 떨어지죠, 그냥. 그죠? 아들 얘기 나왔을 때 바로 하한가 꽂았을 텐데 멀쩡하죠, 그죠? 네. 그리고 동신건설 살아 있고, 아까 프리엠스라는 거는 이재명 테마주인데 상한가 갖다 풀렸어요, 그죠? 네. 토탈소프트, 수완 ANT 최근에 안 떨어지죠? 봐봐요, 안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안 산다니까요.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위험하다고. 진작에 좀 그러죠. 저는. 형제 INC 이게 뭐 눌림목이지 뭐예요 이게, 그죠? 네. 카스, 네. 맥주여서 아닙니다. 카스 오늘 뽑았잖아요. 최근에 떨어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윤석열 씨과 그 NX, 벽산 이런 거 리모델링 관련 주셨으니까 21선 딱 지지하고 올리잖아요. 고점이 여기에요. 윤석열 씨 장모 구속됐을 때. 지금은요. 나랑 뭔 상관인데 올라오잖아요. 아가방 컴퍼니 고점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장모 구속됐을 때. 지금은요.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도움되셨으면 9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내일 또 해드릴까요? 네. 종목 얘기하려면 뭐 수십 개 수백 개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네?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남들은 왜 안 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죠.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죠. 안 떨어지지 않느냐. 오늘만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그래요. 항상 그럴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도 마음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마음이 편안하셔야지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네. 몸이 건강하셔야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시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고 코로나도 걸릴 수 있어요.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요. 그죠? 네. 오늘 김 시장님 또 매물대 특강하신다고 하네요. TYM인데 TYM이 그 옛날 동양물산이죠, 이거? 네, 동양물산. 옛날 동양물산이 이거 대선주 원조였는데 아무튼 매물대 특강하신다고 하네요. 네. 어제는 원입 추가하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요. 들어가셔가지고 강의 쭉 들으세요. 네. 제가 김 시장님 방송 안 들어봤는데 매물대 특강도 잘하실 거예요. 네. 연달아서 쭉 하시는 것 같은데 강의를 그러니까 보약도 쭉 달아서 연달아서 쭉 드셔야지 효과가 있죠. 네. 기법 강의도 한 사람한테 연달아서 계속 들으면 눈이 띄어요. 신봉사 눈 뜨듯이 눈이 확 띄어요. 진짜예요. 네. 신봉사 눈 뜨듯이 확 이제 띄인다고요. 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확 늘어요. 눈 뜨듯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수익들 많이 내시고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김 시장님 방송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김 실장 유튜브 무소TV 김 실장 그렇게 치시면 나오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